그 거무줄 같은 게 많이 네. 올라와 있죠. 피가 안 도는 거예요. 주름의 피가 그래서 꼬여 있는 거예요. 피가 안 내려가고. 네.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심했겠죠. 일단 걷지도 못하고 빨리 마비가 올 수 있잖아요. 네. 그 경우에 저희가 되게 강하게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달쯤에 증상이 좋아지고 3개월을 찍으니까 이렇게 흡수가 된 거예요. 정상적인 디스크는 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되면 흡수가 되고 없어져요.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에바 포피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강입니다. 네. 원장님. 네, 오늘은 특별히 또 프랑스에서 사연이 하나가 도착했는데요. 제가 읽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의 작은 가게에서 맛있는 빵을 만들고 있는 파티시에입니다.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옮겨야 하고 빵 반죽도 해야 하고 무거운 오븐 접시도 계속 돌려야 돼서 제 몸은 항상 성한 것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허리입니다. 오랜 시간 허리를 숙이고 일하기 때문에 허리를 쭉 폈을 때 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많이 아픕니다. 이러다 제 척추가 크로와상처럼 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에서는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원장님. 네.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아이고, 크로와상이라고 하니까 진짜 아플 것 같은데요. 척추가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되려면 우선은 쇼바라고 하는 거 좀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기 자동차에 쇼바 있죠. 거기에는 센서가 있어요. 충격이 어느 정도 가는지를 보고 앞뒤를 다 조절해요. 앞뒤 압력들 다 조절해요. 밸런스 있게 전부 다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쇼바예요. 디스크가 충격이 가해지면 삐에조가 충격을 전기적 신호로 해가지고 뇌에 전달해요. 근데 그 전달하는 걸 보고 머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하는데 충격이 너무 과하게 가요. 여기 얘만 계속 충격이 과하게 가요. 잘못 가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과하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센서가 스위치가 켜진 거죠. 그 스위치가 켜지면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 파괴해버려. 허리 저거만 아니라 위, 아래 허리 다른 데 다 영향을 미치니까 파괴를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삐에조가 하는 역할이 충격을 흡수해서 그걸 뇌로 전달하면서 두 가지를 해요. 상황이 좋으면 재생, 상황이 나쁘면 퇴화. 우리 몸에는 항상 자살세포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기형이 생기거나 변형이 된 것들이 나오면 그걸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살세포가 나오게 삐에조가 온돼 있는 거예요. 삐에조를 끄면 정상으로 돌아가거나 퇴화가 최소한 멈추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재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을 하려고 그러면 재생할 수 있는 밭이 생겨야 돼요. 삐에조가 꺼져야 돼요. 근데 이게 혼자는 가능해요? 피해자를 혼자 스위치를 켜고 끄고 이거는 그게 이제 적절한 자극이에요. 주위에 이제 저희가 치료하게 되면 있잖아요. 디스크도 치료하지만 디스크 주위에 근육, 인대 얘네들 같이 해요. 삐에조 2가 도와줘야 돼요. 삐에조 2는 근육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움직임에 관련되는 센서예요. 얼마나 움직였는지 뇌에 전달하니까. 예를 들어서 쇼바가 쿵덕쿵덕 하게 되면 그 자동차 보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꺾여진 암 같은 게 있거든요.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밸런스를 잡아요. 그게 우리 몸에도 있는 거예요. 근육하고 쇼바가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괜찮아. 너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뇌에다 이제 정상적인 신호를 보내면 그때부터는 퇴화가 멈춰지는 것 쪽으로 가는 거죠. 자동차랑 우리 몸이 비슷하네요. 다른 점은 있어요. 뭐예요? 자동차는 부속을 바꿔야 되는데 사람은 부속을 못 바꿔요. 사람은 재생을 하는 거예요. 새로 생겨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뭐를 바꾸고 수술해서 벌리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면 삐에조는 망가져요. 그럼 퇴화 쪽으로 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삐에조를 무조건 스위치를 꺼야 돼요. 삐에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수술은 실패할 확률이 크고 삐에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치료도 안심하지 못해요. 척추 모델을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거 있죠. 정상 디스크. 정상 디스크. 삐에조가 켜지기 시작해요. 그럼 디스크에 균열이 가고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다 빠져버리면 터졌다. 디스크가 터졌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빠지면 터질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물이 아직 있으니까 뒤로 보면 디스크가 빵 뒤로 나와요. 부어서. 저 부위만 약해져가지고 저 부위는 싸고 있는 껍데기에 크랙이 생긴 거예요. 조금 나와요. 그러다가 그 크랙이 더 커져요. 빵 나와요. 그럼 안에 있는 말랑말랑한 것이 바깥으로 팍 나오는 게 이제 디스크 탈출이에요.
디스크 살출은 잘 치료하면 흡수가 잘 돼요. 저걸로 장애가 온다 몰라도 그게 아니면 수술의 대상은 아닙니다. 디스크는 수술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아, 네. 요 다음 우리 환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와가지고 위에 보면 3, 4번 그리고 위에 보면 그 거무줄 같은 게 많이 네. 올라와 있죠. 피가 안 도는 거예요. 아. 정맥 피가 그래서 꼬여 있는 거예요. 피가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무섭다. 피가 안 내려가고 잘 안 도니까 네. 더 붓겠죠. 네.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심했겠죠. 일단 걷지도 못하고 빨리 마비가 올 수 있잖아요. 네. 그 경우에 저희가 되게 강하게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달쯤에 증상이 좋아지고 3개월을 찍으니까 이렇게 흡수가 된 거예요. 정상적인 디스크는 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되면 흡수가 되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피에조를 끄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음. 피해지를 꺼야 됩니다. 맞습니다. 스위치를 꺼주세요. 맞습니다. 와, 네. 무섭네요. 이걸 근데 네. 고칠 네.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진짜 희망이 생기고 좋네요. 그러다가 저게 오래되잖아요. 디스크가 빠져나가요. 네, 네. 그럼 디스크가 없어지죠. 네. 이때 보면 디스크가 없어져요. 네. 저 때는 완전 망가져 거의 8, 90%는 발악을 해요. 스위치가 두 개 켜진 거야. 그럼 저때부터는 퇴화가 돼요. 앞뒤로 엄청나게 퇴화가 돼요. 디스크가 없고 주위의 것이 못 견디면 뼈가 밀려나요. 뼈가 이렇게 앞뒤로 흔들려요. 그게 오래되면서 협착이 돼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게 다 보이는 거죠. 이 사진을 보면 네. 20대 망가진 디스크가 나이를 먹으면서 30, 40, 50, 60, 70, 80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 왜 나이 들면 다 고장나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잘 관리하면 고장 안 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관리가 중요하다. 네, 그렇죠. 그럼 오늘은 네. 저희가 척추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세계 통증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통증엔 국경이 없다.